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 6월 8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13%, 코스피는 0.01, 코스피는 0.01%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13% 상승 마감 하였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시장, 그러니까 오늘 그냥 휴무였다라고 봐도 될 만한 시장이었어요.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요.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죠. 미국 시장은 어제 반등을 했고요. 그 반등의 여파로 아침에 우리 시장은 갭이 떴지만 실제적으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 현황을 보면 코스피는 양매도가 나왔고 개관놈들이 많이 또 팔았다. 왜냐 풋 옵션에다가 걸어놨으니까 팔아쳐먹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이 개관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전 내내 팔다가 장 막판에 그냥 어떤 종목을 들어왔다라고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판에 끌어올렸고 결국엔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던 시장이다. 그냥 어제 음봉의 중간값 정도까지만 찍고 밀린 자리예요. 애매하게 끝났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제 이 저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고, 위로는 중간값 2645포인트 위로 안착하느냐, 코스닥도 880포인트 위로 안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내일 또 얼마나 변동성이 흔들어댈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미국 시장이 일단은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시장도 막 들었다 놨다 아주 연병을 하고 있죠. 어제 좋았다, 오늘 안 좋았다, 또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안 좋았다.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겁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겁주는 부분은 맞더라도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겁도 주지만 어느 정도 들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는 시장도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개를 들고 있었으면 누르면서 80개 팔고 올리면서 다시 80개를 메꾸는 게 아니라 20이나 30개만 메꾸고, 그러면서 물량이 100에서 80으로, 80에서 70으로, 그리고 50으로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는 횡보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시장이다. 못해도 9월달 혹은 10월달까지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이유는 못 올라온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못 올라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거래량이 뭐한다? 갈수록 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돈을 안 푼다라는 거예요. 어제 좋았던 게 오늘 눌러버리고, 오전까지 좋았던 게 오후에 눌러버리고, 분봉 보면은 비트코인 저리 가라죠? 그죠? 9에서 10%를 여기서 그냥 쳐 밀어버려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수급을 안 넣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는 척 하다가 또 한 차례 밀리는 거예요. 왜? 나갔던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이 어거지로 턴거라는 거죠. 끌어올린 다음에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우린 시간이 많아 라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시장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일도 확인하시면 된다 라고 지수는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5일선을 또 회복을 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고요. 그런 회복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시장이 올라오는 척 하는데 누를 확률이 또 내일도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 박스의 상단을 때리고, 그리고 중간값을 이탈한 뒤에 이 중간값을 계속 지금 못 올라타는 부분인 거거든요. 내일 다시 이 자리를 올라탈 거냐? 올라타지 않으면 밑에 하단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만이 다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HLB 같은 경우도 계속 공매도 때리죠. 어제 영상을 찍었었던 부분도 있지만 계속 공매도 때리면서 뭐한다? 지들이 밑에서 받는 거예요.
물량 없는 거 가지고 위에서 공매도로 때려갖고 눌러주고 밑에서 지들이 받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어차피 지들이 밀고 지들이 받고 자전거래 하면서 밀어버리니까 이 변동의 폭이 엄청나게 크게 밀리는 거예요. 그죠? 이 뭔 지랄이에요. 30%예요. 결국엔. 30%를 또 쳐밀었다. 그죠? 흐름 자체가 그냥 일부러 미는 장이에요. 일부러. 이 종목 밀어서 여기 있는 종목 수급 빼서 다른 거에다 쳐 박아갖고 그쪽은 올리다가 이제 그 종목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빼서 다른 종목 몰리고 어느 정도 눌렸다 싶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물린 사람들이 크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싶을 정도로 밀어놓고 25에서 한 30% 밀어놓으면 그때 다시 한번 움직여요. 센 종목은 20에서 30%를 바로 주는 거고 세지 못한 종목은 5에서 10% 주고 또 윗꼬리 달고 또 횡보하든 아니면 쳐 밀리든 시장이 계속 그렇다. 왜? 돈이 없다. 뭔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소급장난 하는 거예요. 100원 가지고 예전에 막 만원, 10만원씩 투자하던 사람이 100원 가지고 10원씩 나눠갖고 투자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없다, 시장에. 그러니까 뭔가 가담한다. 시총 낮은 것들만 가담한다. 높은 것들은 움직이지도 않는다. 아니면 밑으로 쳐민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어떻게 또 움직일지 내일 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자, 인버스 보면요. 계속 살려놓잖아요. 그죠? 이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가 상단을 때리면 다시 하단까지 여기만 깨내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뭐해? 다시 또 올리고 눌러놓으면 또 다시 올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추세를 만들었죠. 하락 추세를. 그죠? 여기를 찍었어. 이 자리를 못 넘길 건 뭐해? 이제는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앉더라도 2,520원 정도 이탈 안 하면 뭐 한다?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릴 동안은 또 이 지수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일단 뚫고 올라왔네요. 올라왔네요. 그럼 내일은 하루 더 2,730원대까지 한번 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앉으면 지수가 고점인 거고 얘가 이 위로 2,740원 위로 올라타면 이제가 지수가 돌아설 자리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식으로 계속 판단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넣었다 뺐다 이해되시죠? 넣었다 뺐다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비교해보면서 종목 지수 혹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곡물 사료주들이 또 다 빠졌죠. 아침부터 꼭 오전에만 쳐밀어요. 시장에 돈이 없으면 꼭 얘네부터 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러시아하고 어디에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러시아하고 이제 곡물 수출길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오전에 어제부터 좀 나왔죠. 나오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밀었는데 그 하락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면서는 마무리가 됐는데 양봉이 들어온 종목 한두 개? 그 외에는 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테마가 잘 가려면 뭐 해야 돼?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뭐만 가고 뭐 대주사람 하나 가고 한일사료 하나 가고 뭐 하나 가고 이러면 뭐다? 얘도 못 간다.
결국 가다가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갈 거면 다 같이 가야 돼. 그래야 이 테마에 수급이 붙는다. 그렇지 않으면 얘 혼자 애투리를 가다가 왜 나만 이렇게 가고 있지? 라는 생각하에 윗꼬리 달고 밀고에서 내려와 버리거든. 자, 어찌됐든 이 이지바이오가 5월 30일 날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주가를 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자리가 5,700원. 그러면 얘는 5,7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냐만 우리는 체크하자 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은 오늘 저점을 찍은 거예요. 5,800원. 어디? 주가가 누르고 나서 한 차례 올라왔던 자리.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에 몸통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가 뭐하는 자리? 윗꼬리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나서 여기가 또 하나 몸통 시작했던 자리.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는 어디?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 이탈하면 뭐다? 얘는 이제 오래 걸린다. 나가리다. 이 자리 이탈 안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쳐 올릴 수 있는 그림은 나오는데, 요렇게 박스로 잡았을 때 요런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어디? 6,200원 부근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를 일단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넘어서면 그 다음은 6,55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여기서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날아갈 거냐 아니면 또 횡보할 거냐예요. 대체 이 곡물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말만 많고, 그 말 많아서 위험할 때는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좀 자리를 잡을만 하면 좋은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협상하고 있다. 뭐 재건될 것 같다.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그런 뉴스만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긍정적인 뉴스는 맞는데 시장에 이 종목에는 부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그게 되든 안 되든 이미 곡물 같은 경우는 이미 씨를 뿌리고 이제는 물을 주고 곧 있으면 추수를 해야 될 시기인 거면 지금으로서는 늦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기를 못 맞춘다라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수급을 넣어놓고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을 할 거냐 아니면 빠르게 한 차례 올려다 놓을 거냐의 기준으로 우리는 좀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KCP도 마찬가지죠. 뭐 계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슈팅을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눌렀어요. 그러면 주가가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다가 다시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아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죠. 크게 차이가 없다. 들어왔던 매집의 위치만 다를 뿐이다. 이지바이오는 여기서 매집이 빵 들어오고 여기서 크게 한번 쐈다면 얘는 그 전에 먼저 쏴주고 여기서 약하게 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른 자리인 거. 즉 수급이 돌아가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 먼저 올리고 얘 수급이 그대로 이지바이오로 가서 여기서 올리고 얘는 약하게 올리고 들어왔던 수급과 모양은 다르지만 그림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림은 그죠? 어찌됐든 한 차례 눌렀고요. 이 종목은 이제 4,4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만 체크하자라는 거고, 위로는 5,000원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않는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얘도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뚫어 올릴 거냐의 기준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된다. 분명히 수급은 들어왔던 강한 수급만큼 여기서 메꿨단 말이에요. 메꾸고 났는데도 주가를 누른다라는 건 누가 계속 장난친다라는 것밖에는 판단이 들 수 없는 그림이에요.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든지
이해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든지 수급을 안 넣는다라는 거죠. 들고는 있는데 새로운 수급을 넣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매도만 나는 칠 거야. 그걸로도 당분간 돈 벌면 돼. 라는 기준으로 민다라는 거예요. HLB가 최근에 밀리는 그림처럼.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신성홀딩스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좀 얘는 좀 가벼워요. 그래서 좀 모양새가 좀 별로라는 거고, 분명히 얘는 물량이 어느 정도 털어져 나가는 그림도 나타난다라는 거고. 대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는 바라보자. 기존의 흐름은 이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다 생각하면 괜히 갈 거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만 생각을 한다면 시작했던 수급, 마무리됐던 수급,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위에서 한번 흔들었어요. 위에서 흔들고, 그러면 밑에 있는 물량을 위에서 털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 거래가 더 터졌으니까. 그죠? 아니면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이 위에서 들었다 놨다 했던 이 수급이 그대로 쳐 밀렸으니까 분명히 이 종목의 시작과 끝은 여긴데 이 자리를 내려앉으면서 뭐 한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던 이 수급은 여기에 멈춰있는 자리인 거고, 그럼 결국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은 확인했다. 그 자리가 9,500원 부근. 그럼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넉넉 잡더라도 얘는 9,25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9,500원. 그럼 위로는 다시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되겠죠. 1,800원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못하는지 체크해야 된다. 넘어서야만이 그 다음을 본다. 결국 요런 자리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요런 자리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근데 요런 자리는 비추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얘는 바닥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다른 곡물주에 비해서도 얘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관점으로 좀 우리가 바라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지켜야 될 자리, 그리고 뚫어야 될 자리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왜? 얘랑 같이 다니던 얘가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뭐 우량주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얘가 최근에 이 파뮤 관련해서 뭐 샘표든 뭐든 다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그나마 움직이는 건 신성홀딩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만큼 강하던지, 아니면 저거는 누군가가 털어먹는구나. 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죠? 따지고 보면 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얘는 차이점은 뭐야? 그냥 여기서 횡보했던 기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올렸고 다시 누르는 자리. 이제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기존에 횡보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자리예요. 횡보하면서 음봉 한번 나왔으면 다음 날은 뭐 나와야 돼? 이제 양봉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었다 놨다 양음양음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이 이평선을 밑으로 깔게끔 만들어야 위로 한번 쏜다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얘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UAM 관련 종목이죠. 주가가 기산텔레콤이 정지된 뒤로 이 종목의 수급은 들어오는데 수급이 가담한다. 실제적으로 기존의 이 고점 자리 밑에서 치고 올렸던 이 고점 자리를 넘어선 뒤로 강하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어요.
뭐 비슷한데 시대적으로 올라왔다가 눌렀던 만큼 고점에서 한번 눌렀던 만큼 위로 한번 올린 자리거든요. 그죠? 단기 고점은 나온 건 맞아요. 나온 건 맞는데 얘가 한번 이렇게 누르고 나서 뭐 했다?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맞아? 정확하게 이 위아래 이 폭이 맞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면 요만큼을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게 이 종목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는 그림인데, 그래서 현재 이 그림에서 요 고점 밑으로는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얘는 5,300원 이탈하면 뭐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버리는 게 맞아요.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 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서 횡보하는 시간을 보낸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 자리 이탈하지 않는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시라는 거고, 위로 다시 이 6,550원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하자. 그 자리 위로 안착한다면 7,3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쳐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거래를 빵 하고 터트리면서 어디? 여기에 음봉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차례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인 거고. 지금의 저점. 그러면 내일 시가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시가를 유지한다면 내일 5,900원에서 6,000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가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5,400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밑으로 내려온다면 당분간은 횡보할 확률이 높다. 위로 올라탄다면 바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좀 갭이 떴죠. 갭이 떴는데 강하게 움직이진 못했어요. 왜 떴냐라고 했더니 뭐 러시아에서 원자재 그런 쪽으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 플라스틱 원재료 부분이 뭐 이제 같이 상승할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갭이 뜨긴 했는데 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눌렀거든요. 결국에는 어제의 자리로 그대로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의 기준으로는요. 요 안 3,270원과 4,050원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이 이 고점이 어디예요? 이 박스의 중간값이에요. 정확하게 3,670원 정도. 그죠?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이에요. 그러면 내일 3,270원 부분만 종가상 유지하는 그림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요 자리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중간과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럼 위로 또 올라갈 때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3,860원, 밑으로 3,480원. 요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혹여나 바로 올라온다면 요 자리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고, 요 자리 넘어서면 그 다음은 요 자리.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뭐 차트의 차트의 모양상 아직까진 나쁘진 않아요. 주가를 한번 올려놨다가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자리에서 빵 올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고점을 못 올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점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 수렴만 제대로 이어져 간다면 뭐다? 한 번 정도는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본다라는 거고요.
자, 태양광 관련주죠. 뭐 주봉 월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만한 자리까지는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이 자리를 못 넘기는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는 있지만 모양상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시간적으로 그래도 이 구름대 위로 몸통을 안착시켜 놓고 끝나야 그 다음 주 또 강한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렇지만 못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도 마감이 되면 다음 주 올라오면서 수급이 약하게 붙으면 뭐 한다? 이 구름대 상단을 쳐맞고 이제는 이 구름대를 기준으로 움직이다가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더 높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하나긴 한데 지금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5,900원을 찍고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이 위에서.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밀어놓고 4,000원 위에서 지지 받은 다음에 다시 5,900원을 찍으러 갈 건지가 문제인 거예요. 둘 중 어디로 먼저 갈 거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눌렀다 갈 거냐의 관점은 4,600원을 이탈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의 기준으로만 단기적으로 체크해보자. 좀 더 넉넉 잡더라도 얘는 4,550원 이탈하면 무조건 밑에 한번 확인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50원 밑으로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바닥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올리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원숭이 두창 얘기가 계속 나오죠? 나오는데 강하게 움직였던 이 수급들이 오늘 진바이오텍하고 또 뭔가요? 차백신 연구소? 걔네들하고 미코하고 이 녹십자 MS하고 따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걔네들이 좀 움직이다가 말았어요. 덩달아 이 종목은 밀렸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 뒤에 얘가 가볍기는 한데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뭘 들어가? 단일가로 들어갔거든요, 얘가. 그리고 나서 단일가가 해제되는 오늘 그냥 시가 자체를 밑으로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고 단기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반등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꼬랑지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 그럼 내일 한 번 더 1,300원 혹은 10,000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요 자리를 유지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12,500원에서 13,000원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러 올 거다. 그때 그 자리를 못 넘기면 이제는 주저앉아야 되는 거고요. 넘긴다면 조금 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3,500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일가로는 물량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눌러서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은 어느 정도 이 평단을 낮춰놓고 여기서 쳐 올리면서 이제 지들이 빠져나갈 이 구멍을 만들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지켜볼 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